안녕하십니까. 서민과 뉴스TV의 홍영표입니다. 저는 전직 기업인 출신으로 미국 I사와 독일 K사의 CEO를 지냈습니다. 민주당의 전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지껏 어느 당의 당적도 보유한 일이 없습니다.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양식과 상식을 가진 우리 대다수의 국민의 입장에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만평을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가 문화일보에 기고한 한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청년들도 분배보다 성장을 더 중시한다. 청년들도 분배보다 성장을 더 중시한다. 대부분 진보 진영은 분배를 강조하고 자유 진영은 성장과 자유를 강조합니다. 자,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청년들의 경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고용연구원에 청년 희망사다리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청년들의 인식 구조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끊임없이 강조한 공정, 함께 잘 사는 세상이란 구호와 반대로 나타났다. 예상 밖이었기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다행히 한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에 따라 그 결과가 5개월이 지난 뒤에야 공개됐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문정부는 평등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정책을 펼쳐왔지만 평등 가치에 동조하는 청년은 27% 뿐이었다. 오히려 44%가 자율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등을 강조했지만 평등도 사실 공짜가 아니다. 평등을 높이기 위해선 반드시 자유가치를 희생해야 한다. 그나마 이른바 잘나가던 부자 대기업에 대한 경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경제 약자의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고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이런 정책들은 경제 강자를 억압하고 경제 약자는 도와주는 정책으로 보이지만 결국 강자와 약자 모두의 경제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들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경영자가 도산했고 비숙련 근로자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말았다. 기업도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 자유를 박탈당하면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 그래서 청년의 인식조사에서 72%가 가장 시급한 경제 문제로 고용을 지적했다. 고용을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로 청년들이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등을 내세우니 전체 경제가 망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정부의 평등 정책으로 평등 수준은 개선되었을까요? 정책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평등 정책은 의도만 좋을 뿐 현실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평등을 위한 정책을 폈지만 소득 격차는 어느 정부 때보다 더 나빠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문 정부는 평등 가치를 강조했지만 평등 수준도 향상시키지 못하면서 경제를 망친 결과를 내놓고 만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성장 가치를 원하는 비중은 42%, 분배 가치를 원하는 비중은 27%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분배보다 성장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정치 지도자라면 청년의 가치관 변화에 정책 패러다임을 탄력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직도
소득 주도 성장이 옳은 방향이라고 믿고 입맛에 맞는 통계치만으로 자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점인 지난 4월 이후 한국 경제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일본과의 경제 분쟁으로 인해 일본에 의존하던 기술도 우리 기업 스스로 개발해야 합니다.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대기업이 더 어려워졌음을 의미합니다. 한번 잘못 끼워진 정책으로 인해 경제 실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디플레이션이라는 장기 불황의 위험을 조심스럽게 진단하는 지경입니다. 지난 4월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 수준으로 전망했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1%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 실정을 나타내는 고용, 성장, 수출, 투자 등 모든 지표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는 역사와 이념 전쟁의 부수적 사안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모든 게 암담한 경제의 참담함을 청년들의 인식조사를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경제 문외한인 문재인 정부의 고집스러움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청년들의 성장과 일자리에 대한 목마름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청년들과 경제.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온 것이 숫자로 고스란히 잘못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을 자식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칼럼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장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분배가 있는 겁니다. 분배를 먼저 강조하고 평등을 먼저 강조하면 성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성장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분배가 있습니다. 모든 평등을 먼저 주장하다 보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함께 공, 산업, 산, 함께 다 같이 잘 살자. 18세기, 19세기에 온 동유럽과 소련과 중국과 북한과 쿠바와 또 남미 일부 국가들에 유행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함께 잘 살자. 그러나 다 함께 잘 살자에서 모두 다 실패의 경험을 맛봤습니다. 다 함께 잘 살자라고 했던 그 중국마저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버리고 등소평의 흑로, 백매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라는 실용 노선을 걷기 시작한 이후 중국은 겉으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속으로는 대다수의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더 자본적이며 성장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버리고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자던 인도도 그런 평등한 정책들을 버리고 자유 경쟁, 경쟁을 통한 자유, 자유를 통한 경쟁, 경쟁을 통한 성장,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근본인 것은 우리 일반 서민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평등을 끝내고 분배를 끝내고 자유, 경쟁, 성장에 집중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을 정말로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남은 2년 반 계속 이대로 밀고 간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서민 여러분, 저도 일반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해방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처럼 20년 장기 불황에 들어가는 신호탄이 아니라 벌써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20년 장기 불황에 벌써 들어가서 벌써 3, 4년 지난 L자형 장기 불황의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십시오. 이 좌파 진보 진영 진보 정권이 이 나라 경제를 망쳤습니다. 모든 고용과 성장과 수출과 투자는 다 빨간색이 켜졌고 그나마도 앞으로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 건덕지가 안 보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정권 여러분 그동안 2년 반 동안의 삶에 만족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빠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를 딛고 이렇게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로 그동안 성장을 해왔습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저녁이 있는 삶을 표방하기에 너무 이릅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열심히 수출해서 더 열심히 땀 흘려야 진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평등, 나눠주기, 퍼주기, 포퓰리즘 안 됩니다. 그러면 남미 국가들처럼 망해갑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랬고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브라질도 어려운 위기를 겪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경쟁을 통한 창의적인 발상, 경쟁을 통한 자유, 그래야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래야 성장이 이루어지고 물론 도태되는 기업들도 있겠죠. 그러나 국가가 공무원 수를 늘려서 인위적으로 교육시장이든 기업시장이든 수출시장이든 표현의 자유 시장이든 언론시장이든 여러 어떠한 시장이든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작은 정부로 나가고 시장은 시장 그 자체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유스럽게 경쟁하도록 교육시장은 교육시장대로 또 수출시장은 수출시장대로 다 자유스럽게 맡겨놓을 때 어떤 시장이든 자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를 자꾸 키워서 공무원을 자꾸 늘려서 나라 빚은 자꾸 늘어나는데 나중에 그 연금들은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그러면서 지금 나눠주는데 골몰하면 나눠주는 것에만 더 집중을 하면 지금 마이너스 물가와 이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징하듯이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서 후진국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에 올라갔기 때문에 선진국에 올라가서도 한참 기반을 잘 다졌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20년을 지금 그나마 잘 견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아직 선진국 반열에 확실히 올라서지도 않은 나라가 이렇게 평등과 분배만 먼저 강조하게 되면 절대로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 경쟁, 창의, 작은 정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청년 세대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청년 세대들의 삶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서민과 뉴스TV의 홍영표 서민의 입장에서 서민이 바라본 평등이냐 자유냐 결론이었습니다.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